그 기무사가 네. 낙검수를 요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명박 때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서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젠다는 지상파나 조중동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네. 이런 거예요. 이명박과 오바마는 절친이라는 외신 기사를 띄우기. 청와대 주도로. 나 어쩌고 지금 나 진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요약해 보고하기. 그 낙검수 자체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다 들었다는 소리 아니야. 녹취 요약 보고니까 저는 보고 과정에서 왜곡됐을 거다. 네. 왜 100점. 그리고 대통령 비판하는 SNS 계정 신원 파악하기. 이거는 뭐 이거요. 이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트위터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다음과 네이버와 트위터의 아이디가 같으면 무조건 잡혀간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아이디는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이버나 다음만 협조를 하면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디 가진 사람 대부분 다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예, 그럴 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네. 잡아가서 벌금 물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어찌됐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팟캐스트가 뭐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국민적 인기를 막 끌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심지어 군대 기무사가요. 요거를 요약 보고해서 청와대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이게 올린 이유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이게 법망 밖에 있는 거라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 방송이에요. 원래 각하 헌정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각하 배웅 방송 다스 베이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 요약해 보고 하기 전에는 각하 헌정 방송 그러니까 어쩌면 각하에게 헌정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요 아마도 이거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킥킥킥 웃지 않았을까요?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보고할 때는 조금 왜곡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BBK라든지 다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명박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으로서 뭔가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 사실 낙검수가 박근혜가 대선에 나왔을 때 박근혜로 정권이 연장되는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낙검수가 결국에는 그 대업을 이루지 못한 거지만 그게 낙검수의 책임은 사실 아니고. 대업을 못 이룬 건 민주당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오바마 절친 외신 기사 띄우기 까먹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릴 게 이철희 의원이요. 원래 국방위는 잘 안 가는 상임이에요. 그리고 국방위 가서 이렇게 스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어디에 넘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대선 주자들이 갔었고 지금은 대선 주자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방위가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핫한 상임위로 뜨기 시작한 게 이명박 MB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위로 사실은 좀 이렇게 홍금을 많이 떨어지는 네. 주목 많이 받는 상임위가 아닌 곳에 아니죠. 갔다가 주목 많이 받으신 분이 김광진 예.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국방위 가면 약간 좀 틈새 시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국방위가 그 MB의 그 댓글로 인하여 핫해졌죠. 의원님 다음에 국회 들어가시면은 국방위 네. 추천. 저는 이제 방송은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 쪽은 안 하고 국방이나 외교 같은 방이네. 국방. 외교 외교? 그럼 외통위. 흰머리 하십시오. 흰머리. 머리 하얗게 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게 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실제로요. 저 그때 한참 뭐 그 통신조회 이런 그 조회를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 다 해봤잖아요. 저만 통신조회 5번. 근데 그럴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애인이 없었나 보지. 돈도 없고. 방송이 완벽했다기보다는 얘네들 이슈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은 무대응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웠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죠. 방송 내용으로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고소 당해 있는 상태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근데 이를테면 녹음실에 몰래 들어와서 불온 서적 갖다 놓기. 그래서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면 그거를 빌미로 구속하기.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몰래 들어온다. 그건 가능하죠. 불가능하진 놓는다. 않죠. 그런데 CCTV도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CCTV는 그 후에 정권 교체 후에 단 거예요. 저 바보같이. 아이고 뭐 정권 교체. 사실 저는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소 잃을 뻔하고 외양간 고치기. 고치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통찰력이 조금 생겼는데 박근혜나 이명박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상과도 같은 권력과 싸울 때는 우리끼리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 진보 내에서의 분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잔존 세력들은 엄연히 몇 년간 존재해요. 수년간. 네. 근데 정권 바뀌었으니까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돼? 이것보다는 더 단도리를 더 소중하게 하자. 이제부터 CCTV가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됐고 왜 느슨해지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주어지면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좋게 말하면 경쟁,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요, 그 좀 넓게 보실 필요도 있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세력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지지율이 77%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MBC는 최근에 78% 육박. 그러니까 경이롭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DJ가 씨를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을 주었으나 혹한이 밀려와서 동토 속에 숨어있던 씨앗을 문재인 대통령이 틔우는 거거든요. 정말 민주정부 1기, 2기, 3기라는 것이 요새 막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아마 사주팔자 운대가 확 꽃을 피우는 운세가 아닐까. 그리고 시민들도 꽃을 확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세력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인해서 후퇴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한 민주주의 부분도 다 정상화 시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지금 이렇게 활짝 정말 경천 동지할 정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경제란 사실은 뭐 쉽게 하루아침에 뭐 몇 가지 액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받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앗 역시 다 DJ 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씨가 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기, 2기, 3기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은 너무 위대하시고요. 지금은 참여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 중심 시대. 근데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미 시민의 시대인데 그 소수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색깔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저지 뭐 무슨 운동본부를 실험시키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거 이제 언론에 표현하면 난입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진짜 그 학생들한테 무슨 말 못하더만. 홍준표도 표정이 멋져가지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요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이 막 이렇게 연호도 하고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못하지만 이름을 하고 잘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상대 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군의 고등학생들이 가다 그 사람을 보고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말하자면 야지를 놓고 간 거잖아요. 그런 거였어? 네. 그분들은 홍준표가 영원하라 이거였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오늘 어떤 그 여당의 정치인분께서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무슨 인터뷰를 하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알죠. 저는 그 방향 알아요. 특급 도우미 홍준표. 네, 홍준표를 비판하지 마라. 총선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네. 야지 놓고 간 거. 그랬군요. 이거 삭제입니다. 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풍자하시고 간 겁니다. 풍자. 네. 조롱일 수도 있고. 자, 푸나 헌정 방송, 에이, 푸나 힐링 타임.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즐기고 싶다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지 혼자 뭘 뭐 이렇게 대단한 척 그렇게 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가깝고요. 잘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어요. 이게 다 개인은 개인인 것이고 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공적 마인드도 어떤 그 여러분들을 보면 공적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을 나름대로 더 잘 살더라. 길게 잘 살더라. 네, 네.
전제해요. 수년간. 네. 근데 정권 바뀌었으니까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돼? 이것보다는 더 단도리를 더 소중하게 하자. 이제부터 CCTV가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됐고 왜 느슨해지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주어지면 민주진복 세력 내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좋게 말하면 경쟁,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요, 그 좀 넓게 보실 필요도 있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세력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지지율이 77%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MBC는 최근에 78% 육박하는. 그러니까 경이롭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DJ가 씨를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을 주었으나 혹한이 밀려와서 동토 속에 숨어있던 씨앗을 문재인 대통령이 틔우는 거거든요. 정말 민주정부 1기, 2기, 3기라는 것이 요새 막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아마 사주팔자 운대가 확 꽃을 피우는 운세가 아닐까. 그리고 시민들도 꽃을 확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세력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인해서 후퇴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한 민주주의 부분도 다 정상화 시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지금 이렇게 활짝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경제란 사실은 뭐 쉽게 하루아침에 뭐 몇 가지 액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패러다임도 김상조 공정거래 각하 헌정 방송 그러니까 어쩌면 각하에게 헌정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요 아마도 이거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킥킥킥 웃지 않았을까요?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보고할 때는 조금 왜곡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BBK라든지 다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명박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으로서 뭔가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 사실은 낙검수가 박근혜가 대선에 나왔을 때 박근혜로 정권이 연장되는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낙검수가 결국에는 그 대업을 이루지 못한 거지만 그게 낙검수의 책임은 사실 아니고. 대업을 못 이룬 건 민주당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오바마 절친 외신 기사 띄우기 까먹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릴 게 이철희 의원이요. 원래 국방위는 잘 안 가는 상임이에요. 그리고 국방위 가서 이렇게 스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어디에 넘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대선 주자들이 갔었고 지금은 대선 주자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방위가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핫한 상임위로 뜨기 시작한 게 이명박 MB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위로 사실은 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떨어지는 네. 주목 많이 받는 상임위가 아닌 곳에 아니죠. 갔다가 주목 많이 받으신 분이 김광진 예.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국방위 가면 약간 좀 틈새 시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국방위가 그 MB에 그 기무사가 낙검수를 요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명박 때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서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젠다는 지상파나 조중동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네. 이런 거예요. 이명박과 오바마는 절친이라는 외신 기사를 띄우기 청와대 주도로. 나 어쩌고 지금 합니다 진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요약해 보고하기. 그 낙검수 자체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다 들었다는 소리 아니야. 녹취 요약 보고니까 저는 보고 과정에서 왜곡됐을 거다. 네. 왜 100점. 그리고 대통령 비판하는 SNS 계정 신원 파악하기. 이거는 뭐 이거요. 이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트위터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다음과 네이버와 트위터의 아이디가 같으면 무조건 잡혀간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아이디는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이버나 다음만 협조를 하면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디 가진 사람은 대부분 다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 잡아가서 벌금 물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어찌됐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팟캐스트가 뭐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국민적 인기를 막 끌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심지어 군대 기무사가요. 요거를 요약 보고해서 청와대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이게 올린 이유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이게 법망 밖에 있는 거라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 방송이에요. 원래 각하 헌정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각하 배웅 방송 다스 베이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 요약회 보고하기 전에는 댓글로 인하여 핫해졌죠. 의원님 다음에 국회 들어가시면은 국방위 네. 추천. 저는 이제 방송은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 쪽은 안 하고 국방이나 외교, 같은 방이네. 국방. 외교 외교? 그럼 외통이. 흰머리 하십시오. 흰머리. 머리 하얗게 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게 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 실제로요. 저 그때 한참 뭐 그 통신조회 이런 그 조회를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 다 해봤잖아요. 저만 통신조회 5번. 근데 그럴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애인이 없었나 보지. 아니, 돈도 없고. 아니 방송이 완벽했다기보다는 얘네들 이슈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은 무대응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웠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죠. 방송 내용으로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고소 당해 있는 상태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근데 이를테면 녹음실에 몰래 들어와서 불온서적 갖다 놓기. 그래서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면 그거를 빌미로 구속하기.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몰래 들어온다. 그건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놓는다. 않죠. 그런데 CCTV도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CCTV는 그 후에 정권 교체 후에 단 거예요. 저 바보같이. 아이고 뭐 정권 교체. 사실 저는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소 잃을 뻔하고 외양간 고치기. 고치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통찰력이 조금 생겼는데 박근혜나 이명박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상과도 같은 권력과 싸울 때는 우리끼리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 진보 내에서의 분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잔존 세력들은 엄연히 몇 년간 위원장을 받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앗 역시 다 DJ 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씨가 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기, 2기, 3기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은 너무 위대하시고요. 지금은 참여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 중심 시대. 근데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시민의 시대인데 그 소수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색깔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뭐 무슨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거 이제 언론에 표현하면 난입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진짜 그 학생들한테 무슨 말 못하더만. 그 홍준표도 표정이 멋져가지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요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이 막 이렇게 연호도 하고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못하지만 이름을 하고 잘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상대 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군의 고등학생들이 가다 그 사람을 보고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말하자면 야지를 놓고 간 거잖아요. 그런 거였어? 네. 그분들은 홍준표가 영원하라 이거였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오늘 어떤 그 여당의 정치인분께서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무슨 인터뷰를 하나 하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알죠. 저는